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어떠한 도발과 책동도 하지 못하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외교와 안보, 국방, 경제 어느 분야에서든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육군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강원도 고성군 마차진 해안 일대에서 대공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비호복합과 천호 등의 방공자산이 투입돼 4,600여 발의 대공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부대는 표적용 무인 항공기를 투입해 격추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이어갔으며 이를 통해 적어도 대공방어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이 오늘 저녁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5 1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만납니다. 국군체육부대는 지난 시즌 포항과 4차례 맞붙어 3승 1무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포항과의 경기에 이어 오는 5일 광주FC와의 경기까지 KFN에서 모두 생중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안보와 관련해선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할 수 없도록 우리 군 대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 출근해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정부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게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토의 안전을 보존하는 동시에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권한대행은 외교와 안보, 국방, 경제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철저한 위기 상황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국방과 관련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 권한대행은 각 부처마다 긴급 지시를 내리며 국방부에는 대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군의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모든 도발 가능성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원팀이 돼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육군이 적의 소형 무인기 등 공중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공 실사격 훈련을 강원도 고성 해안에서 진행했습니다. 표적기를 동원한 실전 같은 훈련으로 대공 방어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붉은색 표적기를 단 소형 무인기가 강원도 고성 해안에 침투한 상황. 방공 레이더가 표적기를 탐지하고 교전 지시가 하달됩니다. 비호복합이 분당 최대 600발의 속도로 30mm 대공포를 발사하고 차륜형 방공무기 천호도 맹렬히 불을 뿜습니다. 대공포에 맞은 무인기는 동력을 잃고 해상에 떨어집니다. 강원도 고성군 마차진 해안 일대에서 실시한 육군의 대공 실사격 훈련 모습입니다. 이번 훈련은 적 공중 위협에 대비한 방공작전 능력 향상과 적어도 대공 방어태세 강화를 목적으로 계획됐습니다. 육군 21사단과 2기갑여단, 20기갑여단이 참여한 가운데 비호복합과 천호 등 8문의 방공자산과 130여 명의 장병들이 4천여 발의 대공 실사격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적 무인기에 대한 타격 조처를 숙달하고 적 도발 시 분쇄할 수 있는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였습니다. 실전적 훈련을 통해 적 무인기 및 다양한 공중 위협을 대응하는 자신감을 배양하였습니다.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초탄 필초의 방공작전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육군은 앞으로도 군사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실전 같은 훈련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육군 5군단 군사경찰단이 대테러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경 합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부대는 이를 통해 대테러 작전에 필요한 핵심 전투 기술을 집중적으로 숙달했습니다. 현장에 백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흙먼지가 가득한 훈련장 사이로 군사경찰 대원들이 헬기에서 신속히 하강합니다. 이내 모든 팀원이 하강하자 완벽한 합을 맞추며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한켠에서는 다양한 적의 위협 상황에 대비한 외부 이동 기술 훈련이 한창이고 건물 내부에서는 군과 경찰대원들이 팀을 이뤄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합니다. 육군 5군단 군사경찰단이 진행한 군경 대테러 작전 부대 합동훈련의 현장. 이번 합동훈련은 대테러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군경 상호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병들은 헬기 급속 로프 하강과 이동 기술, 근접 전투 기술, 나인홀 사격과 엄폐물 의탁 사격에 이르기까지 대테러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숙달했습니다. 유연한 전술적 사고와 근접 전투 기술 숙련도는 곧 작전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대테러 작전 부대의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예기치 못한 위협에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훈련에는 5군단 군사경찰단과 예하사단 군사경찰대대를 비롯해 경기 북부경찰단 경찰특공대원들도 참여하며 임무 수행에 관련한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양한 작전 환경을 이해하고 상호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과 교류를 통해서 양 기관의 임무 수행 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합니다. 대규모 군경 합동훈련으로 대테러 작전 수행 능력을 키운 육군 5군단 군사경찰단. 앞으로도 정기적인 군경 대테러 작전 부대 합동훈련을 바탕으로 테러 위협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 능력을 배양할 방침입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이 저격수 경연대회를 열고 K-14 저격소총 숙련도를 겨뤘습니다. 장병들은 높은 명중률을 선보이며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안재현 기자입니다. 고배율 관측경을 한참 바라보는 관측수. 표적이 잡히자 풍향에 맞춰 K-14의 사격 방향을 맞추고 방아쇠가 신중히 당겨진 끝에 800m 밖 표적을 정확히 맞춥니다.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이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가평에서 사단 저격수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2박 3일간 사단 저격수 집체 교육이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저격수의 사격 능력을 높이고 육군 최정예 300전투원에 참여할 사단 대표를 선발하는 데 그 중점을 두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저격수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요소와 교육 그리고 규칙이 지난 대회와 달리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한 번 표적을 식별하고 제거할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위장과 이동 기술이 평가 요소로 추가됐습니다. 쥐야간 표적을 선정하고 표적 성질에 적합한 탄약을 선별하는 훈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변수가 많은 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레이저 거리 측정 기능을 제한했지만 사수들은 높은 명중률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연을 통해 실전 감각을 되새기고 낮과 밤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대회가 열린 가평 거접훈련장은 지난 2019년 지역주민 민원으로 인해 사용이 중지됐다가 합의를 통해 작년부터 사용이 재개됐습니다. 부대는 훈련장 정상화 이후 첫 저격수 훈련이자 야간 사격 훈련이 진행된 만큼 의미가 크다며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어제 점증하는 우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미 우주군과 공동으로 제1회 한미 우주위협 대응 토의식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연습은 적 GPS 전파 교란과 우리 측 위성 근접 기동에 의한 위협 상황 등을 상정해 실시했습니다. 특히 적 위협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합참과 각군 담당자, 주한미 우주군 외에도 국방부와 외교부, 우주항공청 등 유관기관의 우주안보 전문가 40여 명이 참가했으며 국방과학기술연구소 관계자와 주한미군이 연습 참관자로 함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최근 발생했던 유사 사례를 살펴보며 우주작전 수행 간 효과적인 지휘통제체계 구성에 필요한 작전적 외교적 요소를 식별하고 적대적 우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대응 능력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외교부와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중남미 방산협력 사절단을 파견해 남미 지역에서 K방산 세일즈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사절단은 지난 21일부터 어제까지 멕시코와 페루, 칠레, 콜롬비아를 방문해 K방산 설명회 개최 등의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외교부와 방사청, 국방부 등 주요 방산기업으로 구성된 중남미 방산협력 사절단은 우리나라 방위산업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과의 방산협력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방사청은 이번 사절단 활동으로 유럽과 중동에 집중돼 있던 기존 방산 수출 시장을 중남미로 다변화함으로써 방산 4대 강국으로의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드론이 현대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미군이 이를 바탕으로 드론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 육군은 5년간 3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1조 4천억 원을 투자해 각 전투사단에 약 1,000대의 드론을 배치합니다.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 개편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드론이 전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것에 착안해 육군 변환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독일 바이에른 대규모 훈련장에서 1년 넘게 진행한 결과물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가한 미군 장교들은 러시아와 드론으로 전쟁을 치러본 우크라이나군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드론의 혁신적 사용에 관해 자문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실시되면 미군의 핵심 이동수단이었던 군용 차량 험비와 합동 경량 전술 차량 M10 경전차는 더 이상 배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구형 아파치 헬기도 퇴역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KFN 뉴스 김유진입니다. 자유를 향한 간절한 희망을 품은 북한 일가족의 탈북 여정을 그린 로드 액션 영화 남으로 가는 길이 KFN 특선 영화로 편성돼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KFN이 2005년 북한 일가족의 탈북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한국 몽골 합작 영화 남으로 가는 길을 오는 연휴에 특별 편성합니다. 남으로 가는 길은 자유를 찾기 위해 몽골과 중국의 국경 사이에 있는 아름답고도 가장 위험한 고비 사막을 통해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일가족의 여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영화 남으로 가는 길은 지난 4월 2일 국내 개봉 직후 네이버 실관람객 평점 9.28점을 기록하며 특히 제16회 울란바토르 국제영화제에서는 나무조연상, 작곡상, 감독상, 베스트 영화상 총 4개 부문에서 한가르디상을 수상하며 사과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4월 9일에는 사단법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주관으로 이산가족과 탈북민 100여 명과 함께 단체 관람을 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북한 일가족의 탈북 여정을 그린 로드 액션 영화 남으로 가는 길은 오는 3일 오후 7시, 6일 오후 10시 KFN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국군체육부대가 오늘 저녁 7시 30분 포항 스틸러스와 하나은행 K리그1 2025 11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울산을 잡고 연패에서 탈출한 국군체육부대는 포항을 꺾고 상위권을 지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은 오늘 저녁 7시 30분 포항 스틸러스와 하나은행 K리그1 2025 11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올 시즌 나란히 4골을 기록하며 물오른 공격력을 과시 중인 유강현 병장과 이동경 상병이 득점을 이끌고 강한 군인 정신을 바탕으로 한 끈끈한 수비로 상대를 압박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은 지난 주말 울산 HDFC와의 10라운드 홈경기에서 유강현 병장과 박상혁 상병의 연속골을 앞세워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10라운드에서 승리하면서 순위도 3위에 오르며 선두권에 진입했습니다. 선두권 수성을 위해선 이번 포항전에서 승점 3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최근 국군체육부대가 포항을 상대로 보여준 압도적인 모습에 비춰 상황은 긍정적입니다. 상대 전적은 4승 2무 1패, 지난 시즌 맞붙은 4경기에선 패배가 없었습니다. 또 지난 3경기 맞대결에선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승점 3점을 챙겼기에 국군체육부대는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인 5일엔 광주광역시로 이동해 광주FC와 12라운드 원정 경기를 펼칩니다. 올 시즌 홈에서 열렸던 광주와의 첫 대결에선 0대0으로 비겨 아쉬움을 남긴 만큼 이번엔 광주를 상대로 승리를 챙길 기회입니다. 포항전 4연승을 도전하며 상위권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밝힌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 경기는 오늘 저녁 7시 30분 KF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국군체육부대에 입대해 진정한 스포츠맨으로 거듭나는 선수들을 연속 기획으로 만나보는 송 기자의 챔피언십 포인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올해 초 국가대표 3인방이 입대함으로써 역대 최강의 팀이라고 평가받는 국군체육부대 테니스부를 집중 조명합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국내 체육인들의 보물창고 국군체육부대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날 선수들을 찾아 연속으로 보도해드릴 예정인데요. 어떤 선수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송 기자의 챔피언십 포인트 시작합니다. 뛰어! 더 끌어올려야 된다. 감독의 불호령에 장병들이 스트레칭 동작을 무한 반복합니다. 순간 스피드를 활용해 앞, 뒤, 좌우로 뛰고 네트에 밴드를 걸고 있는 힘껏 당깁니다. 다이내믹 웜업이라는 건데 선수들의 부상 방지와 체력 향상을 위한 테니스 특화 운동입니다. 이 동작이 어디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일단 포핸드, 백핸드 초반 연습할 때 좀 많이 몸이 많이 풀리고 시작합니다. 테니스는 부상당할 확률이 좀 많이 높아서 미리 이제 안전 운동을 먼저 준비 운동을 하는 게 필수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몸이 풀린 선수들이 라켓을 잡고 이제 본격적인 랠리에 나섭니다. 특히 지난 1월 동반 입대한 홍성찬, 정윤성, 권순우 일병 등 최정상 테니스 국가대표들에게 수사불패의 군인 정신을 함양하자 운동 효과는 배가 됩니다. 선수기도 하지만 군인이 먼저 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운동할 때도 좀 더 성숙한 느낌으로 운동하는 것 같고 제가 하던 것보다 더 많은 운동량을 하니까 제 실력도 점점 올라가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군 체육부대는 초, 중, 고 이제 엘리트 선수들이 또 우리 군대에 와서 또 엘리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교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군인의 본분 그리고 또 테니스 선수의 또 본분 그 두 개를 겸해서 또 잘할 수 있도록 또 지도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지도자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수들이 랠리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실제 집중도를 높이는 게임과 같은 훈련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브를 넣고 네트를 넘어 빈통 3개를 모두 쓰러뜨려라. 국가대표 출신이자 세계 랭킹 최고 52위를 기록한 바 있는 권순우 일병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도전! 챔피언십 포인트를 향한 국군체육부대 테니스부 선수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원래 축구를 하다가 저희 부모님이 이제 테니스 동호인으로 좀 오랫동안 하셨어서 또 테니스를 좋아하셨어서 그렇게 이제 처음에 테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신사적인 스포츠지만 박진감이 넘치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테니스를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 보자라는 걸 항상 얘기하는데 저도 그 목표를 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더 테니스를 더 빛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부상 없이 몸 잘 만들어서 대한민국 테니스가 이제 대한민국 축구, 야구만큼 인기 스포츠로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제가 그렇게 이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한국의 테니스 하면 정현, 권순우 하듯이 저도 홍성찬이라는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선수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테니스계를 이끌어갈 장병들을 향한 관심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 국가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내에 있는 시간도 많지 않은데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 여기 온 만큼 국내 시합을 뛸 때 그 동호인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챔피언십 포인트를 얻기 위한 국군체육부대 장병들의 군 생활을 응원합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최근의 국방 안보 소식들을 정리해 전하는 주간 안보 이슈 시간입니다. 문영구 기자입니다. 5월 첫 주간 안보 이슈 시작합니다. 우리 군은 오는 2027년까지 정찰 위성 5기를 전력화하는 이른바 4.25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2일 네 번째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2023년 12월 첫 발사된 정찰 위성 1호기를 시작으로 모두 4개의 군 정찰 위성이 성공적으로 임무 궤도에 안착한 겁니다. 4.25 사업의 마지막 위성인 5호기도 올해 안에 발사할 계획인데 모두 전력화하면
약 2시간 단위로 북한의 주요 시설 동향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동맹국에 주로 의존해온 정찰 위성이 궤도에 올라서면 킬체인 완성에도 한 단계 더 다가서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유는 북한의 다양한 움직임 때문입니다. 먼저 북한은 지난달 28일 자체 매체를 통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투입 소식은 앞서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지만 그동안 북한이 직접 인정하지 않던 것이 이제야 바뀐 겁니다. 이와 관련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러북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진 상황 속에 북한은 이른바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신형 구축함 최연호 진수 소식이 나온 지 사흘 만인 지난달 28일과 다음 날인 29일 이틀에 걸쳐 첫 무장시험 사격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런 무장화 배경엔 러시아 기술 지원이 있다는 관측이 상당합니다. 이런 안보 환경 아래 우리 군은 언제나 그렇듯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어제까지 열흘 동안 경북 포항 일대에선 육해공군 해병대 합동 전력이 참가한 가운데 합동 상륙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지난달 28일엔 해군 해병대를 중심으로 해상 공중 돌격을 통해 해안 거점을 확보하는 결정적 행동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해군은 또 지난달 28일부터 역시 어제까지 나흘에 걸쳐 서해와 남해에서 함대 종합 전투 훈련을 가졌는데 서해에선 해군 2함대가 해상으로 침투하는 북한의 특수전 전력을 경멸하는 작전까지 치렀습니다. 육군 역시 지난달 30일부터 오늘까지 사흘 동안 강원도 고성군 마차진 해안 일대에서 비호 북학과 천호 등의 방공 무기를 투입해 적 공중 위협에 대비한 대공 실사격 훈련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안보 이슈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병대 6여단은 가정의 달을 맞아 그동안 해병대에 신뢰를 보내준 지역 주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대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여단은 주요 장비 전시회와 소형 고무보트 탑승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준비해 지역 주민과 축제의 장을 열었습니다. 부산 울산 지역을 수호하는 육군 53보병사단이 부산 울산 광역시와 공동으로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사단장과 부산 울산 병무청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경남 지역을 지키는 육군 39보병사단도 사령부내 충무 아트홀에서 예비군 창설 57주년과 사단 창설 7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본인보안 담당관 보안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방사청 직원들의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5월 2일) 기상정보입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전국 하늘은 맑습니다. 미세먼지 또한 좋음 수준을 보이는데요.
다만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일시적으로 내려와 쌀쌀한 기온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평년 수준으로 온화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겠으며 동부 해안 산지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비온 뒤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원주 철원 7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 서울 16도, 광주 19도로 강수로 인해 일교차는 제한적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기상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연휴 동안 잦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월요일 낮까지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으나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 사이 10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으며 이후 점차 개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과 유사하겠으나 한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낮은 최고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